자, 여러분, 만약에 2000년도 더 된 아주 먼 옛날의 전투 하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좀 믿기 힘든 얘기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시간 여행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다만 변주될 뿐이다. 똑같은 일이 그대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한 패턴, 마치 평행 우주처럼 닮은 꼴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자, 배경은 기원전 53년입니다. 이때 로마 공화국은요, 그냥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었죠. 근데 그 로마가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마르쿠스 크라수스의 지휘 아래 메소포타미아로 진군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결과는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최강 군대가 그야말로 굴욕적인 대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바로 그 유명한 카레 전투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된 전투의 유령이 바로 지금 어쩌면 2026년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어떤 분쟁 위를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왼쪽은 과거, 오른쪽은 현재입니다. 초강대국 로마에 맞서는 도전자 파르티아, 그리고 초강대국 미국에 맞서는 도전자 이란. 와, 정말 놀랍도록 닮지 않았나요? 이 기막힌 평행이론 뒤에는 과연 어떤 전략적인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싸움의 방식을 좀 들여다볼게요. 이건 마치 거인과 게릴라의 싸움 같은 건데요. 군사 용어로는 비대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초강대국들은요, 자기가 예전에 이겼던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크고 비싸고 좀 뻣뻣한 시스템에 의존하는 거죠. 로마가 자랑했던 그 테스투도라는 완벽한 방패벽 진영처럼요, 오늘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나 스텔스 전투기도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전자들은요, 아예 판을 다르게 짭니다. 정면으로 붙는 게 아니에요. 파르티아의 군기병들이 치고 빠지기로 로마군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란은 수만 개의 값싼 드론과 미사일을 한꺼번에 퍼부어서 상대의 비싼 첨단 방어 시스템을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전략을 쓰는 거죠. 네, 바로 이게 비대칭 전쟁의 핵심입니다. 힘 대 힘으로 정정당당하게 붙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취약한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전략의 대결인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평행 이론이 보입니다. 바로 보급의 개념인데요. 기원전 53년에 파르티아는 낙타 1000마리를 동원해서 말 그대로 무한 화살을 쏟아부어서 로마군을 공황에 빠뜨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은요, 공장의 대량 생산 라인을 통해서 무한 드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소름 돋죠? 자, 그럼 이 역사적 유사성이 현대에 와서는 얼마나 무서운 돈 문제로 바뀌는지 그 경제적인 핵심을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현대판 무한 화살, 샤헤드 136 드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가격이에요. 한 대에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700만 원 정도? 공장에서 그냥 막 찍어낼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럼 이걸 막는 초강대국의 방패는 어떨까요? 바로 패트리오트 미사일이죠.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가격이 정말 헉소리 납니다. 한 발에 무려 400만 달러, 50억 원이 넘어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0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만 달러짜리 드론 한 대를 막으려고 무려 200배나 비싼 4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용의 역설이에요. 싸움은 이겨도 전쟁에서는 지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말 그대로 넘사벽이죠. 이 압도적인 비용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런 식의 방어가 과연 경제적으로 계속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모든 문제의 답이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기나 기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좀 더 본질적인 바로 사람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지도자들, 그들의 심리 속에도 놀라운 평행 이론이 존재하거든요.
일부 분석들을 보면요. 고대의 크라수스 같은 지도자와 일부 현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비슷한 심리적 패턴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라이벌을 의식해서 명성을 얻으려고 좀 조급하게 군사적 승리를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전문가 집단보다는 가족 같은 아주 소수의 측근에게만 의존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향 같은 것들이죠. 이런 심리적 요인들이 때로는 신중한 전략적 판단을 흐리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 새로운 현실이 가져올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투자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국방 전략의 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더 이상 항공모함 같은 크고 비싼 무기에만 올인할 게 아니라 작고 민첩한 안티드론 시스템으로 투자의 초점을 옮겨야 하고요. 둘째,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둬야 합니다. 레이저 무기처럼 아주 저렴하게 드론을 막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죠.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곳이 막혔을 때를 대비해서 공급망 안보에 투자해서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군사비는 국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진짜 힘의 척도가 됐습니다. 또 예전에는 공급망이 안정적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언제든 막힐 수 있다는 위협을 안고 살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절대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달러조차도 이런 재정적 압박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건 단순히 국가나 군대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생존 전략은 유연하게 치고 빠지면서 기회를 노리는 궁수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성공 방식만을 고집하는 단단하지만 결국 깨져버릴지 모르는 방패에 가깝습니까?